웨이크업! 다들 잡니까? 하긴 지금 아마 다들 자고 있을 시간이긴 해요. 지금 시간이 새벽 2시 44분을 지나갑니다. 와, 선생님은 왜 안 자고 있느냐? 뭐 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주말이라 잠깐 게임방에서 게임 좀 하다가 지금 돌아왔어요. 그래서 자기 전에 여러분 생각나서 강의 한 편을 찍고 자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자, 여기까지 글씨 보이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영상 보실 때 이게 휴대폰 카메라로 찍다 보니까 내가 움직이면은 이 초점이 약간 흐렸다가 다시 잡힐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한 그 시간 간격이 5초 정도 걸려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뿌얘지면 당황하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리시면 나의 잘생긴 얼굴이 다시 보이실 겁니다. 욕하지 마세요. 다 들려. 자,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요거를 배우시려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보일의 법칙, 그 다음에 샤넬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배웁니다. 물론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도 살짝 배우셨죠? 그 세 개 법칙을 어느 정도 알고 보시면 조금 더 접근하기가 용이하니까 물론 설명 방식이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보일의 법칙입니다. 글씨는 뭐 적당히 보일만 하죠? 여러분 이거 동영상을 보다 보면은 갑자기 뭐가 이렇게 막 지나갑니다. 먼지예요, 먼지. 콜로이드 입자. 이제 새벽에 이 강의를 보면은 이 심령사진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뭐 근데 그냥 먼지예요, 먼지. 놀라지 말고 그냥 보세요. 자, 보일의 법칙. 사람 이름도 한번 봐두시면은 혹시나 대학교 가서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쓰겠습니다. 보일의 법칙입니다. 자, 보일의 법칙의 핵심이 뭐냐면 보일은 통제 변이를 하나 두죠.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하더라. 그쵸? 온도가 일정할 때 피스톤이 하나 있는데 압력을 가하면 부피가 줄어들죠. 자, 그 실험 결론을 뭐 얘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실험 결론만 빨리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연력학을 배우시면서 앞으로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될 그래프 중에 한 개죠. 압력 부피 그래프입니다. 자, 압력과 부피가 서로 반비례한다. 그려보면 다음처럼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수함수 그래프가 나오겠죠. 자, 그래프가 나오면 내가 항상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죠. 그 그래프의 면적과 기울기 반드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수능에 나오는 물리나 화학 같은 뭐 과탐에 나오는 대부분의 과목들이 다 똑같죠. 항상 특히 물리는 그래프를 제시하고 기울기와 면적의 해석을 보기 안에 지문에 꼭 넣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보일의 법칙을 보시면은 보일의 법칙,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한다. 뭐 틀린 설명은 아닙니다. 틀린 설명은 아닌데 중요한 거는 약간 다른 방법으로 보시면은 지금 어떤 기체가 여기 빨간색 점, 즉 여기를 A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약간 내 마음대로 그냥 수치화 시켜 보겠습니다. A점에 있을 때, 요 A점에 있을 때 부피를 예를 들어서 뭐 한 2라고 하겠습니다. 2. 그때 요 A점에서의 압력은 뭐 1이라고 하겠습니다. 1. 분수함수 아시죠? X값이 커지면 Y값이 작아지죠. 그죠? 2배 커지면 2배 작아지듯이. 자, A 상태에 있던 그 기체의 압력과 부피를 지금 표시했는데, 자, 여기 B 상태라고 한다면은 B 상태, 즉 B 상태까지 왔을 때 요 기체의 압력이 2배 커졌다고 가정을 한다면 부피는 뭐 요거는 누구나가 다 계산할 수 있는 거죠. 부피는 당연히 2배 줄어든 1이 될 겁니다. 파란색도 잘 보이십니까? 자, 그래서 요 보일의 법칙은 통제 변인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온도가 일정할 때, 자, T는 템퍼레처의 약자 T고 V는 볼륨, 부피의 뜻을 갖고 있죠. 볼륨의 약자 V를 쓰고 그 다음에 P는 프레셔, 압력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온도가 일정할 때 요 A점과 B점의 면적을 살펴보시면 A점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빨간색 B금이죠. 1 곱하기 2, 면적이 2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점 같은 경우는 요 파란색의 B금이죠. 2 곱하기 1, 면적이 또 2가 나오죠. 그래서 보일의 법칙의 핵심은 뭐냐면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한다. 틀린 설명은 아니지만 다르게 해석을 하면은 이 곡선상, 이 곡선에서 어느 점이나 전부 다 온도가 일정한 등원곡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A점이나 B점이나 이 등원곡선상에서 그 점에서의 압력과 부피의 곱은 어떻습니까? 2하고 2죠? 같죠? 그래서 보일의 법칙을 조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르게 설명하면은 결론이 얘입니다. A점에서의 압력과 부피의 곱 2, B점에서의 압력과 부피의 곱 2. 같다죠? 즉 무슨 말이냐면 압력과 부피의 곱은 어떠한 상수 K 값으로 일정하더라. 이게 보일의 법칙이죠. 단 온도가 일정할 때. 이해가셨습니까?
자, 그럼 막바로 샤를의 법칙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 샤를의 법칙. 자, 뭐 기억이 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샤를의 법칙은 조금 생각이 나죠?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했으니까 샤를의 법칙은 압력이 일정하겠죠. 자, 얘도 한 번 정도 봐두시면은 샤를. 맞을 겁니다.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가끔가다 나도 좀 헷갈리기도 해요. 자, 샤를은 뭐냐면은 압력이 일정할 때죠. 그죠?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와 부피는 서로 비례관계에 있더라. 뭐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은 1도씩 높아질 때마다 부피가 273분의 1씩 증가하더라. 뭐 이런저런 설명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데 중요한 거는 이 강의의 전 강의를 보시면 요런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부피 팽창 계수가 들어간 식 기억나십니까? 안 나죠? 그냥 내가 쓰겠습니다. 자, 부피 V는 기체나 고체가 열이 가해지면 당연히 팽창이 일어나죠. 그죠? 가느다란 선은 선팽창이라는 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부피를 가진 입자는 부피 팽창이 일어나는데 그때 늘어나는 최종 부피 V'은 초기 부피 V0에 그 다음에 1 플러스 알파가 아니고 1 플러스 베타 델타 T가 되죠.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학교에 있는 거 훔쳐온 거예요? 지우개? 요것도 분필도 칠판 안 내돈 주고 산 거예요. 아, 의심하지 마세요. 나중에 옵저버 오버로드한테 이르지도 마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훔쳐온 거예요. 선의의 도둑질이에요. 선의의 도둑질. 자, 그러면 이거 잘 보입니까? 지금 물로 한번 지어갖고 요 베타죠? 그리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할 때 베타인데 요 베타가 바로 부피 팽창 계수죠. 즉 V 프라임 나중 부피는 초기 부피의 1 플러스 베타 델타 T. 그래서 대부분의 기체는 이 베타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방금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던 그 수치죠. 273분의 1이라는 값을 갖습니다. 대부분의 기체가 이 값을 갖게 되는데 자, 한번 여기다 대입해 보겠습니다. 대입해 보면은 다음처럼 이렇게 쓰여지겠죠. 칠판이 좁으니까 조금 따닥따닥 필기를 할 테니까는 나름대로 한번 써보시고 아니면 뭐 수업 시간에 했던 필기를 보시면서 그냥 동영상만 보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자, V'은 V0에 그 다음에 1 플러스 베타 대신에 상수값이었던 요 273분의 1이라는 부피 팽창 계수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델타 T 요런 식이 되죠. 근데 이 식을 잘 보시면 그죠? 1차 함수죠. Y는 X의 1차 함수입니다. 1차 함수. 그래서 얘를 지금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샤르의 법칙하고 약간 결과는 똑같지만 표현 방식이 약간 다르게 나오는데 자, 1차 함수니까는 X절편하고 Y절편을 찾아서 그어주기만 하면 되겠죠. 일단은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암산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X값이 0일 때 Y값을 찾으면 자, 얘가 0이니까 얘가 몽땅 0이죠. 그러면은 Y값은 V0, Y절편은 V0가 나오고 근데 거꾸로 Y값이 0일 때 X값을 찾으면 얘가 0이면 얘 넘기면 0이고 얘 넘기면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양변에 273을 곱하면 저항은 마이너스 273이 나옵니다. 자, 이해가시죠? 걔를 그대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까지도 아마 카메라가 거기까지 촬영이 되니까 보이실 겁니다. 자, Y축은 부피 V입니다. 그 다음에 X축은 온도 T였죠. 자, 그 다음에 절편을 찾아보니까 X값이 0일 때 Y값을 찾아봤더니 아까 얼마가 나왔냐면 초기 부피 V0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X절편을 찾아보니까 아까 여기 넘어가서 마이너스 273이 나왔죠. 그래서 얘가 바로 뭐냐면 마이너스 273 X축이 온도죠. 온도. 그죠? 그래서 켈빈이라는 사람이 요 마이너스 273 얘를 절대 온도의 기준인 절대 0도 즉 0켈빈으로 잡았죠. 기억나죠? 자, 어찌됐든 간에 1차 함수니까 Y절편하고 X절편하고 쭉 이으면 그래프가 그려지죠. 자,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보통 교과서에 표현된 대로 그냥 1차 함수를 쭉 긋지 않고 여기는 점선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샤를의 법칙이죠. 샤를의 법칙.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프가 나오면은 기울기하고 면적의 해석은 필수. 그럼 여기서는 1차 함수니까 기울기라는 게 있는데 그 기울기를 찾아보면 1차 함수의 정의처럼 언제나 그 기울기 값은 고정이 되어 있죠. 무슨 말이냐면은 기울기는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x분의 y 즉 x는 온도죠. 그죠? 델타 x분의 델타 y가 기울기듯이 x는 온도, y는 부피죠. 그래서 1차 함수 즉
기울기 값이 같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디 점에서나 기울기는 x분의 y, 즉 온도분의 부피로 일정한 상수값을 가지더라. 물론 EK하고 EK는 같은 값은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잡아놓은 상수값입니다. 이게 바로 샤를의 법칙이죠. 어떤 상태에서의 기체의 부피를 온도로 나눈 값은 일정하다. 여기점이든 여기점이든 여기든 어느 점이든 1차 함수의 정의 그 말 그대로처럼 일정하다는 소리죠. 자, 지금까지 보일의 법칙하고 샤를의 법칙을 끌어냈습니다. 여기는 빨간색 식하고 여기는 빨간색 식이죠. 요 두 개의 법칙을 가지고 이제 기체 상태 변화 과정을 통해서 방정식을 다시 한번 끌어내 보겠습니다. 자, 다음처럼 이렇게 요번에는 조금 그래프를 크게 그리시고 y축은 압력, 그 다음에 x축은 온도입니다. 자, 등원곡선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요런 등원곡선이 있다고 칩시다. 자, 이 등원곡선의 온도는 T0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이 온도 다시 이 그래프상에서 어느 점에서나 전부 다 기체 온도는 T0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등원곡선을 하나 더 그려보겠습니다. 요렇게 요 두 번째 등원곡선은 당연히 T0보다 온도가 높아진 T1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떤 기체가 있는데 A 상태에 있던 기체가 여기 노란색을 A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A 상태에 있던 기체가 요 등원곡선을 타고 쭉 올라가고 노란색 잘 보이시죠? 쭉 올라가서 지금 여기 있는 파란색 점 B 상태로 상태 변화를 했습니다. 상태 변화를 하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기서 다시 쭉 오른쪽으로 와갖고 이렇게 와갖고 다시 한번 상태 변화를 해갖고 결국에는 최종 상태가 C까지 오는 변화를 일으켰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눈금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초기 상태인 A점에서의 부피 아니 다시 온도 미안합니다. 야밤이라 좀 정신이 없어서 내가 좀 착각을 해갖고 PV 압력 부피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여기를 내가 잘못 써놨죠? 수정하세요. 미안합니다. 부피입니다. 자, 그래서 A 상태에서의 초기 상태죠. 초기 상태의 부피를 V0라고 하고 그 다음 얘가 쭉 높아져갖고 B 상태까지 올라왔죠. 요 B 상태에서의 부피는 어차피 B에서 C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중간 과정이죠. 그래서 여기의 부피는 V'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다시 C 상태까지 가면서 부피가 늘어났죠. 이때 부피는 최종 상태의 부피죠. V1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압력을 또 결정해 봅시다. 초기 상태가 A 상태였죠. A 상태에 있을 때 압력을 P0. 보통 첨자 제로가 붙으면 초기를 말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얘가 B 상태까지 올라왔을 때 이때 압력을 P1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중간 과정이긴 하지만 결국엔 B에서 C로 넘어갈 때 압력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C에서의 압력이나 B에서의 압력이나 같죠. 그러니까는 C에서의 압력이 최종 압력이 되는데 어차피 B하고 같으니까는 그냥 P1으로 둔 겁니다. 자, 요 상태를 해석을 해보면은 그쵸? 눈치가 있으면은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이 요 상태에 그대로 투영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얘가 아니고 이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A에서 B로 가는 과정을 보시면 T0라는 등원곡선을 타고 B 상태로 올라갑니다. 다시 말해서 온도가 일정한 등원곡선을 타고 올라가니까 그렇죠. 여기 있죠. 온도가 일정할 때 등원곡선상에서 각 점에서의 압력과 부피의 곱은 같다. 그죠? P1V1은 P2V2하고 같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그대로 갖다 쓰면은 자, A 상태 압력과 부피의 곱은 P0, V0죠. 즉 P0, V0는 B 상태의 압력과 부피의 곱 면적량이 같아야 된다고 했었죠. 자, B 상태는 P1V'이죠. 그래서 P1V'하고 같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일의 법칙을 한번 적용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 상태의 변화를 보시면 그쵸? 샤를의 법칙이죠. 이번에는 B에서 C로 넘어가면은 압력이 변하지 않습니다. 즉 압력이 일정할 때 여기에 변인 통제를 하나 써야 되겠네요. 아까 말로만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요 샤를의 법칙은 통제 변인이 뭐였냐면은 변인 통제가 아니고 또 통제 변인이죠. 이제 고1 때 이 변인 통제하고 통제 변인 나오면 조금 헷갈리죠. 지금도 아직 구분 못하는 학생들이 조금 많긴 하지만 뭐 물리학은 크게 상관은 없지만 뭐 과학에서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뭐 생물 시간 아니니까 그냥 그거는 나중에 차후에 시간이 되면 설명하기로 하고 자, 샤를의 법칙은 아까 얘기했듯이 압력이 일정. 방금 내가 써놓고도 지워버렸네. 졸린가 봐. 자, 압력이 일정할 때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시면 압력이 P1으로 일정하면서 온도가 높아지고 있죠. 즉 온도가 높아지면서 부피도 증가합니다. 딱 샤를의 법칙이죠. 샤를의 법칙의 결론은 뭐였냐면은 기울기, 즉 그 상태의 온도분의 부피는
K값, 즉 T1분의 V1은 T2분의 V2와 같고 T3분의 V2와 같다. 즉 온도분의 부피는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 그대로 여기다가 투영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시면 B점에서의 온도분의 부피는 C점에서의 온도분의 부피와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B점에서의 온도분의 부피는 T0분의 V', 그 다음에 C점에서의 온도분의 부피는 T1분의 V1이죠. 그대로 쓰면은 자 얘는 T0분의 V'이었고 그 다음에 얘는 T1분의 그 다음에 부피가 최종 부피였던 V1이죠. 자 요 두 개의 식을 보시면 V', V' 중간 과정에 부피가 들어있죠. 요 중간 과정의 부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를 끌고 와서 정리를 하면은 V'은 자 P1 1로 넘어가면 되죠. 그러면 P1분의 P0 V0가 되고 얘를 1번식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식.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두 번째 식도 끌고 와서 V'으로 정리하면은 V'은 P0가 우항으로 넘어가면 되죠. 그러면은 T1분의 V1 T0가 됩니다. 자 얘를 2번식이라고 하겠습니다. 2번식. 자 그러면은 눈치가 있으면 보이죠? 지금 1번식하고 2번식은 그렇죠. 같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좌항이 V', V'. 즉 요거하고 같다는 결론이 나오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P1분의 P0 V0는 T1분의 V1 T0하고 같다. 자 그러면 잘 보면은 첨자가 0, 0, 0 초기 상태의 값들입니다. 1, 1, 1 나중 상태의 값들이죠. 그래서 좌항에는 초기 상태만, 우항에는 나중 상태만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T0를 이쪽으로 끌고 와서 T0분의 P0 V0는 자 P1 2로 넘어가서 요번에는 T1분의 P1 V1이죠. 뭔가 보이죠? 초기 상태의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을 그 상태의 온도로 나눈 값은 같다. 나중 상태의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을 그 상태의 온도로 나눈 값과 같다. 즉 과정을 좀 더 여기다가 과정을 더 그려놓고 해도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소리죠. 등호곡선을 하나 더 그려갖고 T2라는 등호곡선 그려놓고 또 상태 변화를 시키면 T2분의 T2 V2 해보진 않았지만 얘도 같다는 결론이 나오겠죠. 또는 등호곡선 하나 위에다가 더 그린 다음에 여기다가 계속 그릴 수 있죠. 그린 다음에 하면은 T3분의 P3 곱하기 V3도 같다. 즉 결론이 뭐냐면 얘네도 어떠한 상수값 K를 갖는다. 일정한 값을 갖는다는 소리죠. 조금 뭔가 와 닿습니까? 자 그래서 결론을 내면 다음과 같이 중간 결론이긴 하지만 어떤 상태의 온도로 그 상태의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을 다시 그 상태의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을 온도로 나눠주면 일정하다는 소리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요걸 가지고 여기 필기하셨죠? 여기 지우고 이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조금 더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하죠? 아 이거 얘는 플라스틱도 세배왔어요. 근데 한 개 더 세배해야 될 것 같아요. 물도 말라가네 이제. 음료수 한 잔씩 드시고 오세요. 아 근데 선생님이 게임에 중독됐나봐. 이 강의를 찍고 또 가고 싶어. 지금 새벽 3시가 나는 남들 다 자고 있는데 얼른 끝내고 샤워를 하고 잠이 안 오면 나는 또 갈 겁니다. 체력 죽이자. 체력이 문제가 아니고 참 게임을 잘 만들어놨어. 그죠? 중독되게 만들어놨어. 작년에 고3 담임할 때 롤 때문에 애들이 망해갖고 대학을 못 가고 뭐 여담이긴 한데 여러분 게임은 대학 가서도 충분히 할 시간이 있으니까는 꼭 조금만 자제하시고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조금만 더 노력하신 다음에 나중에 수능 끝나고 나면은 내가 수업 시간에 눈을 얘기하죠. 수능 끝나고 나면은 내 세상이야. 할 게 없죠. 맨날 와갖고 선생님하고 놀고 그때 가면은 담임선생님하고 애들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죠. 활동이 없거든. 근데 그때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걸 성취하고 나면은 더없이 좋겠죠.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자 어디까지 했죠? 자 요거 있죠. 자 여기 양변에 t를 곱해 보겠습니다. t를 곱하면 요렇게 되겠죠. 자
자, PV는, 자, 위에 있는 요거 제목 무시하시고, PV는 KT, 요런 지금 중간 결론이 나왔는데, 이때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 K 값을 실험을 하죠. 요 K 값은 요때까지만 해도 상수인줄만 알았는데, 요 K 값은 기체 분자의 질량에 의존한다는 걸 알아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요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Y축은 비례상수였던 이 K 값입니다. 그 다음에 X축은 기체의 질량입니다. 즉, 기체가 한 개만 있을 수도 있고, 두 개면은 질량수가 늘어나죠. 세 개면 늘어나고, 네 개. 계속 늘어나는데, 요게 K 값이 상관이 없을 줄 알았는데, 실제 실험을 해보니까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무리함수 곡선 있죠?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K 값도 같이 커지는 걸 보게 됩니다. 실험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무리함수 곡선으로 이렇게 증가하는데, 요 X축을 조금 더 늘려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증가하니까 K 값이 고정된 값이 아니니까 이게 참 애매모호하죠? 근데 요 아보가드로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실험을 한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무언가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자, X축이 질량이라고 했을 때, 자, K값이 이렇게 점점 커지다가, 어느 순간이죠? 딱 요 순간이죠? 요 순간이 되었을 때, 질량이 여기가 딱 되었을 때, K값은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고, 점근선에 도달해갖고 일정해집니다. 요때, 요 Y축 눈금값, 요때 요 K값은 어느 수치로 지금 고정이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체 상수입니다. 즉, 결론을 내면 무슨 말이냐면은, 질량이 커지면 K값이 점점 커지다가, 어느 질량의 양만큼 되면, 즉, 이때 기체 분자의 개수를, 실제 세진 않았지만, 개수를 세보면, 그게 바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6 곱하기 10의 23승계, 아보가드로의 수가 되는 거죠. 6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딱 되면, 더 이상 K값은 증가하지 않고, 하나의 수치로 일정하게 수렴하는데 그게 바로 기체상수입니다. 우리가 흔히 단위에 따라서 약간 수치는 다르지만 0.082 또는 8.31로 쓰는 기체상수가 된다는 소리죠. 뭐 학생들은 보통 똥.82 뭐 이렇게 많이 외우긴 하는데 그겁니다, 그거. 그래서 아보가드로가 요때 이 개수 6 곱하기 10의 23승계 그때를 1몰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죠. 기체 분자는 너무나 작기 때문에 뭐 10개, 우리가 보통 뭐 1000개가 있으면 많다라고 하지만 기체 분자 1000개는 눈앞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 곱하기 10의 23승계 어마어마하죠? 그때를 1몰이라고 정의된 다음에 기체를 몰수로 다루게 되는 거죠. 이해갑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다시 올라오셔갖고 여길 보시면 이렇게 바뀌면 되는 거죠. 압력과 부피의 곱은 RT가 됩니다. 즉 얘는 몇 몰일 때냐면은 1몰일 때죠. 요 앞에 1이라는 수치가 생략된 거죠. 1몰일 때 PV는 1RT가 됩니다. 그러면 그쵸? 여러분이 느낌이 오셨을 겁니다. 만약에 N몰이라면 그렇죠. PV는 얼마만 곱하면 됩니까? 1몰일 때 1RT니까 N몰이면은 NRT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결론을 냅니다.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이상기체는 압력과 부피와 몰수와 기체상수와 그 기체의 온도로 표시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게 바로 PV는 nRT라는 식이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서 끝나지만 다음 시간에 기체분자 운동론이라는 걸 배우시게 됩니다. 그때 기체분자 운동론에서 압력을 다시 정의를 내리게 되고 이 실험식과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하는 그 이론식을 조합시키면 여러분이 한 번 정도는 화학 시간에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와 나아가서는 내부 에너지까지 배우시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해가 안 가시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시면서 꼭 자기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해가셨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야밤이 될지 낮이 될지 모르지만 기체 분자 운동론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웨이크업! 깨어나세요? 열공!